자, 몇 번 문제죠? 11번. 문제를 풀 때 그냥 눈으로 대충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요. 원리 원칙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1번에 4번. 정부가 X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눈으로 대충 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소비자는 가격이 200원 변할 때마다 소비자는 10개씩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자는 20개씩 변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가 가격에 둔감한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경사가 조금 급하게 그려져 있고 공급 곡선의 그래프가 조금 완만하게 그려져야겠죠.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퀄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거래량이 몇 개였어요? 180개.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세금 얼마 부과시켰어요? 600원.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600원이 이게 600원이죠. 근데 이 600원 중에 소비자에게는 300원 이상 부과되겠죠. 300원 부과된다면 300원씩 부과된다면 탄력도가 1이잖아요.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것 대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 600원 중에 소비자에게 3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돼야 돼. 그럼 1,000원에서 300원보다 높은 1,300원 다음에 여기 지금 1,300원이 안 나와 있잖아요. 1,300원보다 높은 건 뭐예요? 1,400원이겠죠. 그럼 여기 1,400원이라고 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1,400원일 때 수요량은 얼마예요? 수요량 1,400원일 때 수요량 160개죠? 끝났잖아. 그럼 몇 개 감소해요? 20개 감소.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알아야 풀 수 있냐면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탄력적인지 공급자가 먼저 더 탄력적인지.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은 똑같이 200원씩 변하는데 소비자는 100개씩 변했고 공급자는 200개씩 변했다고요. 가격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소비자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라고요. 소비자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600원 중에서 반절 이상을 전가받는다고. 그럼 300원 이상이니까 4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 1,400, 1,600, 1,600원을 덜 수가 없죠. 가격이 1,600원이라면 소비자가 600원을 전부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얘기지. 그래서 1,400원의 가격은 형성되는 것이고 1,400원일 때 소비자는 160개를 수요하고 있게 수요량으로 결정됐으니까 원래 180개에서 160개로 20개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좀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탄력성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야 되죠. 15번. 가격 탄력성에 대한 옳지 않은 것.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은 고정되어 있다. 완전 비탄력이다. 맞죠? 정답 아닙니다. 틀린 거 골라야 돼요. 착각하고, 맞는 거 고르라고 착각하고 1번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1번 맞아요. 2번. 수평축은 수요량,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수직축이 가격축, 수평축이 수량축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되는 게 아니라 수평이지. 수직인 것은 제로예요, 제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야. 이제 3번, 4번 보는 순간 바보라니까. 여기서 시간 세이브 해야 돼요. 지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것도 습관이라고, 시험장에서. 1번에서 4번까지 다 보려는 것도 이거 습관이라고. 완벽주의자들. 시간만 넉넉하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시간이 할애가 안 된다니까요. 자, 공급거래니까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맞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면 수요의 탄력성이고,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거죠. 맞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변하겠지. 그러니까 탄력적이죠.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번 했던가요? 안 했나? 자, 16번 봅시다. 다음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에서 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공급자가 다수인가? 밑으로 갑니다. 예. 많이 봤던 것도. 동질적인가? 예. 가가 뭐예요? 완전 경쟁. 나는 독점적 경쟁시장. 공급자가 하나인가? 예. 다가 독점시장. 라가 과점시장. 이제 분석 끝났으니까 1번. 가는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2번. 나에서, 즉 독점적 경쟁 시장, 단골 시장.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땡. 완전 경쟁 시장만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만 소비자나 생산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전부 공급자가 가격 결정자입니다. 가격 설정자가 되는 것이죠. 2번 틀렸어요. 정답 2번 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공급거리로 3번. 다가 독점 시장입니다. 다에서는 개별 재화에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재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 시장이니까요. 4번. 라에서는 과점 시장입니다. 기업들 간 담합이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담합, 카르텔 이런 단어 나오면 과점 시장입니다. 17번.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입니다. 두 재화에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의 시장에서 일어날 균형 변화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X재와 Y재가 수요량이 200개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써봐요. X재, Y재. 자, 수요량이 800을 뭘로 해야 돼? 이제 80, 90. 그 밑에 수요량에다 이제 200개를 보태면 돼요. 1000, 900, 800, 700, 600.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 풀면 돼요. 여기는 그대로겠죠? 400, 500, 600, 700, 800. 그다음 Y제도 수요량만 200개를 보태면 돼요. 1000, 900. 똑같은가 보다. 똑같죠? 800, 700, 600. 그 다음에 여기가 600. 공급량은 이거 완전 탄력적이네요. 자, 그러면 Y제는 여기서 가격 결정되겠네. 600, 600. X제는 여기 있네. 이렇게. 또 가격이 X제보다 Y제가 비싸네. 그리고 기억반. 1번. Y제의 균형 가격이 X제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100원 높잖아요. 2번 볼 필요 있어 없어? 그거 없어요. 보면 바보라니까. 시험장에서 절대 보면 안 돼. 1번에 확실한 정답이 있는데 왜 2번으로 가죠?
자, 공부거리니까 2번은 왜 틀린가 보자고요. XJ와 달리 YJ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XJ의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는 100원이었잖아요. 원래는 100원이었고. 가격도 커지고, 거래량도 800개에서 700개로 감소했죠? 잠깐만. 100원일 때, 600개에서 700개로 늘었고, 그다음에 Y의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YJ는 100원일 때 100원에서 600개에서 100원에 600개 했었는데 120원에 600개. 이건 변함없네. YJ는 거래량에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YJ 판매 수입이 XJ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계산해 보세요. 판매 수입 110원에 700개니까 77,000원. 그럼 120원에 600개니까 여기 26, 12니까 72,000원. XJ 판매 수입이 많아요. 삼 3번도 틀렸고 4번. 각 제어와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이 동일하다. 균형 가격 상승률이 다르죠. 100원에 원래 XJ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YJ는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이거 틀려버렸고. 판매 수입 증가율도 계산해야 되는데 정답 볼 필요 없이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고. 18번. 다음 표는 재화 A에서 D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0% 인상될 경우, 모두 10% 가격이 비싸졌대요. 이때 판매 수입 변화율을 나타낸대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그려놓고 해볼까? A, B, C, D가 있고, 가격이 10% 증가했어요. 이때 판매 수입 변화율이 마이너스 10이에요. 10% 오르니까 판매 수입 변화율도 10%래요.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10일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탄, 탄. 탄력적인 구간이죠? 가격 올리니까 안 샀다는 얘기잖아요. 비싸? 안 사? 이거잖아요. 그런데 B는 변함이 없네. 가격이 올라도 판매 수입은 판매 수입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판매 수입이 고정된 거죠. 판매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면 탄력도 얼마예요? 1이니까 이건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 시험 문제 잘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C는 6% 변했네. C는 6% 변했어요. 가격은 10% 변했는데 가격 변화율은 10%인데 판매량 변화율은 6%래요. 여기네 비탄력이네. 비탄력. 그러니까 가격 올라도 판매 수입은 증가한 거잖아요. 비싸도 샀다는 얘기잖아. 비탄력. D는 10이야. 10% 오르니까 똑같이 10%야. 그럼 이거 뭐야? 0이잖아.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0이고. 자, 기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재화는 A이다. 이게 제일 1보다 크니까 이게 제일 크잖아. 일단 무한대가 없잖아 여기. 그럼 기억번이 맞으니까 3번, 4번 지우세요. 1, 2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라고.
그럼 니은번으로 정답이 결정돼요. D는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탄력,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렇게 되죠. 수요 곡선이. 이거 수요 법칙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D는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와이다. 맞잖아. 그러면 D급번 볼 필요도 없다니까. 기역번하고 니은번이 정답이에요. 맞죠? 1번 정답. 자, 나머지 공부거리를 확인. A와 D는 수요량 변동률은 동일하다. A는 수요량 변동률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니까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고. 얼마나 감소한지는 계산해봐야겠는데, D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수요량 변동률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건 틀렸고.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B는 C보다, B가 크잖아. B는 1이고 C는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B는 C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넘어갈까요? 1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적적이 아니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각국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소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급량을 늘렸다. 독립 변수가 뭐예요? 가격 상승. 종속 변수가 뭐예요? 공급량을 늘린 거죠? 공급량을 늘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야겠네. 원래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이번엔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제 공급이 아니라 공급량이 증가한 거죠. 공급이 증가하려면 공급 곡선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점과 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 즉, 수요와 수요량의 차이, 공급과 공급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이걸 묻는 문제라고. 자, 다시. 소형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일정한데, 공급 곡선은 일정한데,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는 균형점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때, 가격 변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격이 움직이니까, 공급량을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이 움직인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이걸 2번으로 치면 큰일 납니다. 공급량, 공급, 수요량, 수요,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2번으로 칠 수도 있어.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시. 선호가 높아졌다,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공급량이 증가한 거야. 공급이 증가했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택에 대한 선호, 여기다 밑줄 긋고,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주택의 가격 상승, 여기다 밑줄 긋고, 이건 가격이 상승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급량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공급량.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0번.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상품은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경합성. 뿐만 아니라 구입하지 않은 사람도 구입한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하죠. 비경합성.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A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자면은 변함이 없으나, 즉 비경합성에는 변함이 없으나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아, 이제 이게 뭐야? 한가한 도로인데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었네. 그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똑같으니까 경합성이 없다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똑같이 혜택 줬는데 이제는 사는 사람에게 혜택 주는 거니까 무료에서 유료로 변한 것이죠. 1번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국방 서비스의 확대. 이 국방 서비스는 공공재 그 자체니까 이건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고 그렇죠.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이거죠. 막히지 않는 도로니까 경합성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무료일 때도 똑같은 혜택이었는데 이제는 유료라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 정답입니다. 3번은 뭐예요?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특정 조청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이 4번도 마찬가지.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이건 이제 배제성이 없던 것이 배제성이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합성 얘기는 4번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4번은 경합성 얘기가 안 나와, 언급이 없으니까. 2번 정답. 21번. 다음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 배추 재배 농가들은 수확량의 3분의 1을 폐기 처분하였더니 배추 가격이 상승하고 총수입이 증가했다. 왜 그럴까요? 비탈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해서 풍년 기근 현상이 들지만 흉년이 들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농가 소득이 더 증가한다니까요. 정답은 3번.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게 정답인데 예전에 이 16년 지방직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오래전에는 2번에다가 뭘 써놨느냐면 배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둘 다 맞는 얘기잖아. 배추는 공급도 비탄력적이고 수요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정답 뭘 골라야 될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걸 골라야 됩니다. 수요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요도 비탄력, 공급도 비탄력이라고 두 개가 나왔다면 수요 비탄력을 정답으로 고르는 게 우선이라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22번. 컴퓨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10% 변한다 이 말이에요. 1이니까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5래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5라는 얘기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5 변했다 이런 얘기잖아. 1.5라는 얘기는. 그러면 수요량이 15 변하면 가격은 얼마 변해야 예전과 똑같아져요. 이게 아까 가격 탄력적인 게 나와 있잖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니까 수요량이 15% 변한다면 가격은 얼마 변해야 되냐고. 이것도 15% 변해야겠지. 1.5. 15. 자, 다시. 소득 수준이 10% 하락할 경우 이전과 동일한 컴퓨터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가격은 얼마 인하하여야 하는가. 단 컴퓨터는 정상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컴퓨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니까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하고 같아야겠죠. 근데 지금 수요량 변화율 얼마로 나왔어? 1.5로 나와 있잖아요. 1.5. 1.5니까 똑같이 이것도 1.5 변해야지.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 1.5니까 소득 탄력성 1.5는 이거잖아요. 15% 변한 거잖아요. 가격이 10%, 소득이 10% 변했을 때 암산으로 되나요? 15%. 정답 1번입니다.
23번. 씨앗 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에서 318개로 증가했다. 이때 씨앗 호떡의 수요의 가격 탈성. 아주 유치원 문제를 냈네요. 원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잘 안 내는 데도 있네. 2014년 문제네. 이거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수험생을 우롱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분. 원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 변동분. 그것도 절대치란 말이에요. 원래 얼마였어요? 1,000원에서 850원으로 150원 변했고, 300개에서 318개, 18개 변했단 말이에요. 보나마나 5, 3, 15, 4, 5, 분의 1, 8, 0, 0, 0. 얼마 여기? 9로면 2, 9, 18, 9로면 5, 9, 45. 5분의 1이니까 10분의 4, 0.4. 1보다 작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1번, 0.4. (24번은) 아까 했어요.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25번. 아래 그림은 XJ 시장 균형 방향,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고르래요. 단 XJ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점이 A, B, C 세 개의 방향만 제시가 되어 있네요. 1번. XJ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자, 이것도 눈으로 하지 마시고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원자재 가격에서 공급 감소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균형값은 여기에서 이리 간다고. 지금 그림이 없잖아요. 그림 속에 없고. 2번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리 가잖아요. 자, 이것도 그림상에 없어요. 그다음에 3번 XJ의 생산 기술 향상은, 생산 기술 향상됐으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1이 가니까 C로 가네, C. 2에서 C. 맞네? 정답 3번이에요. 4번은 볼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공부거리를 볼까요? 이 점이 A로 변화는,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했네요. 이 경우는 이런 경우겠지. 수요가 증가한 경우. XJ 수요 증가는 수반하지만 E에서 B로의 변화는, E에서 B로는 어떻게 되죠? E에서 B로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같이 증가해야 돼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E에서 B로의 변화는 XJ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요 증가도 수반하고 공급 증가도 수반됩니다. 27번으로 갑니다. 교육행정직 문제네요. 표는 XJ 한 개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XJ 한 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은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하고 생산자들은 받는 가격이 7,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0원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네요. 지금 그 밑에까지 더 봐야 확실해지겠네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단 소비자와 생산자는 XJ를 각각 한 개씩만 소비하고 생산하며 조세 행정비용은 없다. 자, 소비자 값은 나 10,000원이면 한 개 살게. 을은 9,000원이면 살게. 병은 8,000원이면 살 거야. 9,000원이면 안 사. 얘기잖아요. 근데 생산자는 나 6,000원이면 팔게. 7,000원이면 팔아야 돼. 8,000원이면 팔게.
생산자는 나 8,000원이면 팔게인데 병도 8,000원이면 산다 했으니까 3개 만들어서 3개 다 팔리겠네요. 그럼 가격은 균형 가격은 8,000원이 되겠지. 8,000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했대요. 그랬더니 소비자는 9,000원 부담하게 되고 생산자는 7,000원 받게 되니까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하는 거죠. 그럼 둘 다 탄력도가 같다는 얘기야. 탄력도가 다르면 이 부담액이 달라지는데 탄력도는 같다는 얘기네요. 그것까지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1번부터 확인합니다. 소비세 부과 전 XJ의 거래량은 3개 모두겠죠. 팔려는 사람도 3개 8,000원이면 다 판다고 하고 사는 사람도 8,000원이면 다 산다고 하니까 3개가 모두 팔립니다. 그래서 1번 받고 2번 소비세 부과 전 총 생산자 잉여는 3,000원이다. 자, 생산자 잉여 지금 8,000원에 팔렸죠. 가는 생산자 잉여 얼마? 2,000원. 나는 생산자 잉여 1,000원. 다는 생산자 잉여 없죠. 그럼 생산자 잉여 총액은 3,000원이네. 소비자 잉여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병은 8,000원이면 살까 했는데 8,000원 주고 샀으니까 소비자 잉여? 빵. 을은 1,000원의 소비자 잉여. 값은 2,000원의 소비자 잉여. 그래서 총 소비자 잉여도 3,000. 총 생산자 잉여도 3,000. 똑같이 나타나네요. 자, 일단 2번까지 맞았고요. 3번.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 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1,000원이다. 지금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9,000원이죠. 그러면 을은 소비자 잉여가 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 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얼마예요? 2,000원이 되는 거죠. 3,000원에서 1,000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값만 1,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있고 을과 병은 소비자 잉여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아까 3,000원이었던데 이제 1,000원으로 되니까 2,000원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소비세 부과를 얻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이다. 맞나요? 맞죠? 왜? 두 개가 거래되잖아요. 2개가 거래되면서 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니까 4,000원이다. 맞죠? 이런 문제도 1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좀 여유 갖고 풀어야 됩니다. 막 조바심 가지고 문제 풀다 보면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놔야 여유를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자, 마지막, 오늘의 미시경제의 마지막 문제. 다음은 경제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교사. A국의 주식인 빵과 감자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가나의 변화가 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 빵의 원재료인 밀의 가격이 상승하면 빵 가격도 상승하겠죠? 빵 가격이 상승하면 감자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일단 1번을 보니까 가는 빵에 대한 공급 증가 요인이다.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감소. 그 다음에 가는 감자에 대한 수요 증가다. 맞나요? 밀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빵 가격이 오르죠? 빵 가격이 오르니까 대신에 감자 먹는다고요. 감자의 수요 증가. 정답 2번이네요. 자, 시험장에서는 3, 4번 볼 필요 없지만 공부거리로 확인할게요. 나를 보니까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하였대요. 감자의 공급 증가 요인이죠. 자, 3번. 나는 감자의 가격 상승 요인 아니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나는 빵의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잠깐. 빵의 거래량 증가. 나는. 감자의 재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감자의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감자 가격이 하락하겠죠? 감자 가격이 하락하면 빵의 수요는 감소하잖아요. 같은 바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거래량 감소하겠지. 4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단원까지, 미시경제까지,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까지는 거의 다 풀었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거시경제. 제가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끝났고, 이제 전반부가 끝났고요. 이제 4단원, 5단원, 6단원이 남았어요. 4단원은 이게 거시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과 물가와 관련된 거예요. 5단원은 국제경제입니다. 국제경제. 이게 신설된 거예요. 예전 교과서는 없었던 건데 신설돼 가지고 문제가 한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금융과 생활입니다. 금융과 생활. 별로 여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몇 개 출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집중이 되는데 이제 하나 끝났어요. 이거 하나 끝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 두 개만 마스터하면 여러분 웬만한 경제 문제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숙달을 해야 돼. 여기 기출 문제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푸는 건 아니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교재로 거시경제가 있어요. 119쪽 국민경제의회 여기서부터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